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원데이스쿨의 학장 임초정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일머리 있고 일손 빠르고 뭐 그런 건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요새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결하여 함께하여 일하는 능력, 일명 관계 능력이죠. 여러분 이 능력을 누가 여러분한테 가르쳐준다고 하십니다. 정말 배우고 싶으시죠? 오늘 여러분은 그런 특별한 강연에 초대되셨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바꾼 회사 메타의 서은아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아주 멋진 별명으로 소개받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올리브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아주 친애하는 저의 별명 중에 하나인 응원대장 올리브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일을 좋아할 수도 있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네, 저희는 얼마 전에 2년 반의 100%의 재택근무를 했던 시간을 지나 드디어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새 회사에 출근해서 하고 있는 매일매일 똑같은 말 중에 하나가 회사에 출근해서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를 보고 있던 많은 친구들 중에 대다수의 친구들이 회사에 정말 출근해서 행복하시다고요? 진짜 좋으시다고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출근해서 행복한가요? 회사에 출근해서 좋은가요? 혹자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혹자들은 아 하는 머뭇거림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회사에 와서 지금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고 일을 즐겁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저에게 붙여주신 그 멋진 별명처럼 제 주변에 저희 회사 안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깊숙이 나눠봤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일이란 회사에서 하는 거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는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모든 시간들은 저한테 일이라고 생각해요. 친구가 저한테 너 지금 뭐해? 라고 하면 나 일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 시간은 회사 일을 할 때도 있고 내가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도 있어요 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일은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나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주었습니다. 일이 행복하면 삶의 질도 행복하다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 일로 통해서 나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은 나를 표현하는 도구와 같아요 라는 대답을 했어요. 너무 멋진 대답들을 해주었죠. 저에게 있어서 일이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삶의 절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시는 매일매일의 시간을 뒤돌아보시면 우리가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그리고 또 나를 위해 보내는 시간과 더불어 일을 하는 시간들이 그 하루의 24시간 중에 꽤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정말로 삶의 절반 이상,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제 삶의 절반 이상이 그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저는 성장을 갈망하고 그 안에서 그 성장을 갈망했던 것들을 이뤄내고 그 성장을 즐기고 있는 저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게 제가 저 자신에게 정의하고 있는 나에게 일이란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좋아해야 이 시간들을 버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절반이나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의 회사가 6번째 회사예요. 총 한 25년 정도의 제 경력이 있는데 제가 일했던 이전 회사의 한 친구가 저에게 너는 무슨 일을 그렇게 좋아해? 뭐 회사에서 복도 걸어 다니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룰루랄라 걸어 다녀? 라는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저 친구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잖아. 얼마나 좋아? 사람들 응원하고 뭐 작은 비즈니스들을 성장하는 걸 도와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니 제가 하는 일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좋은 일이야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아니야, 올리브는 회계팀에 가서도 어머 숫자들이 너무 귀여워 라고 하면서 좋아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그 대화 안에서 저를 찾은 게 뭐였냐면 저는 어떠한 일도 제가 속한 그 소속도 좋아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고 싶고 그것들로 내 일을 삼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나를 충분히 알아야 되고 내가 무척 선명해져야 되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의 나이 47살이라는 나이가 되어서야 제 스스로 제 자신이 무척 선명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이 여정 동안에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저한테 주어진 것을 충분히 좋아하는 그런 힘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힘, 이 좋아하는 근육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연습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구한 나와 우리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기뻐해야 그 근육들을 계속 길러내야 되는 힘을 써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 이 연습에 대해서는 일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자꾸 더 좋아하는 연습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근육들이 결국엔 나한테 주어진 무언가를 좋아하는 힘으로 작용할 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5살 딸아이에게 하고 있는 가장 큰 노력이 바로 좋아하는 힘을 무척 키워주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이돌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돌 밴드의 오빠들의 사진이 올라오면 그 시간에 충분히 다운로드도 받아야 하고요. 콘서트도 가야 하고요. 오빠들이 하는 방송들도 챙겨봐야 합니다. 이 친구가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심취해 있을 때 주변의 친구들도 당연히 너무너무 같은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과 저희 딸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함께 좋아하는 것과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숨어서 좋아하는 차이가 있었어요. 숨어서 좋아하는 친구들은 자기의 근육을 좋아하는 그 힘을 마음껏 보여주지 못해요. 근데 숨어서 하지 않고 저와 드러내놓고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 저의 딸아이는 자기가 그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하루의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시간까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투두리스트를 만들고 그것들을 다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오빠들과의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힘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좋아하는 데서 연습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기술들인 거예요. 이 테크닉들이 결국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도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힘들을 키워봐 라고 이야기를 주변에 많은 친구들한테 했는데 그래도 싫어요. 상무님 연습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까지 동하지도 못하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마주했어요. 그 친구들이 선택하게 되는 경우의 가지 수가 아주 많겠지만 그중에 저희가 크게 3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직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친구 중에 한 명처럼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저 참아낼 수도 있겠죠. 그만두고 이직한다 라고 할 때 저도 이 회사가 6번째니까 5번의 퇴사와 이직을 했죠. 퇴사와 이직을 하는 동안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죄책감입니다. 이것들이 내가 정말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며 나 스스로에게 느끼는 죄책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직을 하려는 도전 얼마나 훌륭해요. 그만큼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그 용기에 스스로에게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한 순간에 대해서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일들을 못했던 게 싫어했던 게 좋아하지 못했던 게 나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들로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에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잖아요. 아, 오케이. 회사 일은
회사 일까지. 하지만 나는 나의 에너지를 찾을 수 있도록 다른 무언가들을 조금 더 탐구해봐야겠어, 탐색해야겠어라고 하는 선택을 한 친구는 다른 것을 통해서 나의 답을 찾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이직을 한 결정보다 직접적이고 빠르게 바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탐색하는 시간들이 긴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탐색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건 나에게 이 답을 주기 위한 열정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택에 대한 의지가 바로 그 사람의 잠재력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탐색했던 다른 길에서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참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질문을 하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참아내야 할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를 만나서 한참 이런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하다가 그러면 너는 왜 참아내? 뭐 때문에 참는 거야? 라고 했더니 얻을 수 있는 게 없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잃기 싫어서 뭘 잃으면 안 돼서 지금 참아내는 거야? 라고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저 월급 벌어야 되니까요. 저 지금 여길 그만두면 제 경제적인 상황이 제 삶을 받쳐줄 수가 없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녀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 그녀가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하는 가치는 돈입니다. 그 월급은 그럼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너에게 그 중요한 가치인 돈을 부여하고 있다면 그 일 또한 하찮고 싫은 일만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이 일이 중요하네요. 그만두면 안 되죠,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그녀의 질문이 스스로에게 향했습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무언가를 보고 그런 것들에 흥미를 갖거나 그리고 흥미가 떨어지거나 하는 과정들을 본 저로서는 맞아. 원래부터 그 회사 들어가면서 나는 이 회사에서 나한테 주어진 일을 싫어할 테다 하고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하기 싫게 만드는 사람이나 조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싫고 힘들다는 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해결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음에 몇 가지 제가 제안들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치를 조율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간의 기대치도 조율해야 되겠죠.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근데 내가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팀장에게도 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조직과 함께 기대치를 조율하는 과정이고 나와 나 그리고 나와 우리 간의 기대치를 조율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조율의 과정에서 다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는 소통이라는 부분입니다. 더 많은 소통은 옆에 팀들하고 이야기 잘하는 것만이 소통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에게 자꾸 이야기해야 해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날 흥분케 하지? 나는 뭘 했을 때 가장 좋아? 라는 질문에 답하는 나와 나의 내면, 그 소통이 필요하고 동료와의 소통, 팀장과의 소통, 조직과의 소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많은 회고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에 무척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뒤를 돌아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을 얻는 경우들이 더욱 많습니다. 어제 내가 너무 괴로웠는데 쳐다보기가 싫어요. 그게 아니라 괴로웠던 나를 보는 거예요. 왜 괴로웠는지는 어제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어제의 나가 또 내일의 나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것들은 회고에서 그 상황에서 해결해내지 않았을 때 또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건 많이 회고하십시오.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나에 투영할 수 있도록 오늘의 나에서 더 나은 내일의 나가 될 수 있도록 회고의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아주 요새 심취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나를 발견하는 부분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소개를 하다 보면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의 서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학교에 무슨 과에 몇 번 누구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자기소개를 많이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속이 없어질 날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느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뭐로 소개해야 하나요? 그래서 나를 더욱 더 발견하고 나를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나와 내 자신의 기대치를 조율하고 나와 내가 소통하면서 나의 많은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알아챈 나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스트렝스 파인더라고 하는 나의 강점을 찾는 조사를 가지고 저를 찾아보기도 하고, 한 번은 저희 딸아이가 엄마의 MBTI는 뭐야?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에서 저의 MBTI를 열심히 찾아본 하루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가졌던 많은 기록들 사이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는 주로 뭘 수집해왔지? 라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힘을 길러서 결국엔 좋아하는 일을 내 일로 만들려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선명해야 되고, 그 선명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발견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5번째로는 더 많은 포용입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모습, 오늘과 달랐던 어제도, 아마 오늘과 달라질 내일의 나도 그 다른 나를 포용해 주시고, 그를 넘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포용할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 앞두고 야, 이거 너무 신날 것 같지 않아? 이러고 얘기했더니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아주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왜 신나죠?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이게 왜 안 신나?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끝났으면 그 친구는 나는 별로 신나지 않지만 우리 팀장이 신난다고 하고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해야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희가 했던 건 너는 왜 신나지 않고 나는 왜 신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삶에서 다양한 것들을 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은 싫어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틀리거나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대로,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대로, 그럼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저 사람의 능력과 저 사람의 근육이 거기에 있지 않은 거니까 바꿔서 해보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새로운 솔루션들을 내는 것들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러한 몇 가지 팁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이제 좋아하는 일 대 잘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대결 구조의 생각들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본다면,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되는 마법 같은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 그 좋아하는 일이 나의 잘하는 일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근데 그 과정에서 아주 매번이 선명하고 매번이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누리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일을 건강하게 이끄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욕심은 비단 저 한 명만 있는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을 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 행복에 어느 일정 이상분을 버리고 시작하지 말자는 얘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싫어라고 해서 그 50%의 또는 일정 부분을 던져놓고 시작을 한다면 내가 내 삶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모든 것들까지 안아서 함께 내 삶이 100%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100% 꽉 찬 어떠한 시간들을 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순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여러 각도의 질문을 듣기 위해서 익명 채팅방까지 열었으니 일단 질문을 좀 써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그동안 조직 중에서 힘드셨거나 가장 덜 좋으셨던 일, 또는 그런 시기 원인 극복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비결, 노하우 있으실까요? 6번의 조직이 6가지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다 달랐던 것 같은데 그중에 덜 좋아했다기보다는
가장 힘들었던 때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그때는 이제 처음 회사를 세우고 회사가 결국엔 망하는 그 여정을 겪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 인생이 망한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직을 떠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게 제 인생에서 저 스스로를 포기해버리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서 매일매일 그 순간에 눈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아빠가 저한테 너는 이렇게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니 회사가 망했다고 네 인생이 망한 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공과 사가 뭐가 달라 나는 내 일과 내 삶이 똑같은데 아빠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빠의 이야기는 일과 삶을 구분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일이 망했어도 너의 삶은 계속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었던 극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내가 정한 무언가를 아주 작은 단위에서 이뤄내고 그 작은 단위에서 이뤄낸 나의 시간들을 기뻐하고 행복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 스스로의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짰습니다. 생산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야지 생산하는 시간들을 넣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회사를 알아보고 또는 다른 길들을 위한 시간들을 제 무식한 시간표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 시간을 한 달 정도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은 바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렇게 극복해내고 다음 길을 나아갈 수 있었죠. 질문을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또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여러분의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질문 좀 여쭤볼게요. 여기 마이크 좀. 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일상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영감을 수집하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일과 삶의 어떤 경계가 없고 온앤오프가 없다 보니 좀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힘드신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재택하는 초반에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택을 하는 한 2년 반의 시간 동안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건 일과 삶의 경계선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 책상에서 원래는 저는 되게 즐거운 일만 했던 거예요. 막 퇴근하고 오면 여기서 뭐 책도 읽고 좋아하는 거 끄적이고 사진 찍고 노는 일만 했던 책상이 아침부터 제 이제 치열한 일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했었던 게 책상이 긴 책상인데 책상에 그 반절을 딱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의자 2개의 자리에 여기는 일하는 장소고 여기는 노는 장소라고 하는 한 책상 안에서도 2 공간을 좀 나눠봤어요. 경계를 만드는 건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물리적으로 필요하시면 의자 하나 정도 놓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계가 50대 50이 아니어도 돼요. 저는 무척 유연한 그 경계와 이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90%가 일인 시간들이 있고 10% 정도 저의 즐거움을 찾는 시간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 일을 10% 정도만 쓰고 있고 90% 즐거운 영역을 누리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대한 것들 유연하게 가져가시는 것과 그 경계에 대한 것들 내가 선 긋는 것들에 대한 연습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라면 이렇게 바퀴 달린 의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경계가 없겠군요. 네. 확실하게 경계할 때는 경계를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 때문에 고달프고 힘드세요? 그렇지만 이 일 자체를 미워하진 마세요. 우리 일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건뿐 아니라 소속감과 안정감 그리고 성취와 보람을 줍니다. 고달프고 힘들게 하는 거는 정작 일이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과 조직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바로 사람과 조직에서 찾아야 한다는 이 진리를 오늘 새삼 곱씹게 해주신 성은아 사모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곱씹을 만한 진리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